돈 되는 기본 투자 알파파워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알파파워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매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전반적으로 전강 약간 후약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대출 시장을 좀 관망을 하면서 매매 없이 좀 지켜보고 있는 쪽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슈를 봐야 될지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공개를 해드립니다. 오랜만에 화학주 상승, 단순 반등인가 추세 전환인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종목군들이 바로 이 화학 섹터의 종목군들입니다. 중국의 오늘 경제 지표가 또 호전되게 발표가 되면서 모멘텀을 더 많이 받고 있고 일단은 낙폭 과대의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 종목군들인데요. 자, 그러면 알파파워 전문가님의 시각은 어떠신가요?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세 전환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오늘 화학주가 강하게 좀 반등을 그래도 약세장 속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쪽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분 자체가 중국의 HSBC 기준의 PMI 지표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던 부분과 또 최근에 주가가 워낙 좀 수혜를 좀 받았었죠. 여기다가 그동안 움직임이 전개됐던 자동차라든가 IT 관련 섹터들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화학주가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 개선이 뒤따라야 되는데 최근에 화학업종과 관련된 어떤 주력 제품들, 합성 수지 제품 가격들 차인 라인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제품 가격 자체가 지금 약세입니다. 오늘 이제 주가가 상승 부분 자체 증권사 쪽에서 납사 가격이 2월 중순저에 1,050불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900불 초반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과거 작년 2012년도 같은 경우도 납사 가격이 1,100불대에서 700불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체가 좀 되면서 수기화 제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납사 가격이 900불대 정체를 보인다 한다면 4월 달부터는 제품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까지 체크해본 어떤 주력 제품들 화학 제품 가격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정유업종의 정제 마진 폭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쪽이고 화학 제품 가격도 아직까지 상승하는 그런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낙폭 과대에 따른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 중에서도 지금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치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예, 석유화학 업종의 시점은 일단 1분기는 부진하고요. 이제 지금 움직이는 그 자체 2분기 때는 조금 1분기 때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인데 아직까지 1분기 시점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전망입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금호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카프를 가지고 좀 점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화학업종의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퍼라든가 PBR라든가 ROE 관계를 가지고 일단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학업종이 올해 증권사에서 최근에 가이던스 실적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되는 실적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순수화학업체로 한다면 LG화학,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업체들의 평균 퍼 자체가 올해 예상된 실적을 감안해서 13.5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자체가 워낙 부진했고 1분기 실적도 지금 예상치가 부진하기 때문에 13.5배 정도도 조금 긍정적인 관점에 잡은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재에서 시장의 가이던스는 그 정도다 말씀드리고 그다음 PBR이 지금 1.4배입니다. 그다음에 ROE 자체가 11.6 정도 되는 거니까 PBR과 퍼 자체는 시장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PBR과 ROE 관계를 본다 한다면 여전히 그렇게 좀 썩 매력적인 상태는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까요? 지금 금호석유부터 이 밸류에이션 분석을 해주시죠. 네, 금호석유는 일단은 1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좀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고요. 금호석유의 가장 주력 제품이라고 할 때 부타디엔 가격이 현재 지금 1,700불 초반대입니다. 과거에 금호석유가 가장 최대 이익을 낼 때 부타디엔 가격이 4,000불대까지 넘어섰다는 감안한다면 여전히 제품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아래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인데 현재 예상된 실적을 감안해서 이제 퍼가 지금 12.2배입니다. 12.2배면 상당히 좀 높은 과거의 금호석유를 본다면 높은 수준은 아닌데 최근에 움직임을 봐서는 현재 가격대 정도는 실적 개선 속도를 감안해서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다음 PBR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과거에 금호석유가 20만 원 넘어갈 때는 PBR이 4배 정도까지 올라간 수준이었었는데 1.9배 정도 떨어지니까 1.9배로 봐서는 가장 PBR을 본다면 금호석유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ROE가 17.4입니다. 과거에 금호석유가 60% 정도까지 올라간 수준인데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의 적정 가격은
최근에 합성 부타딘 가격이 약간 약세 국면을 반영해서 고려한다면 125,000원 정도 내외 정도가 개인적으로 적정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은 기대해보시면 125,000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접근한 전략 관점에서 매수 관점 반응할 것 같고요. 그다음 롯데케미칼도 지금 터가 12.0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10.0배 정도. 이제 PBR이 1.2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PBR은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다만 ROE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죠. 이익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적정 가격은 25만 원 정도 내외 정도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하나케미칼은 작년에 태양광 사업 부분에 적자가 나는 상태인데 여전히 하나케미칼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 태양광 사업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OCI 주가가 약세를 나타났듯이 전반적으로 태양광 업황의 실적 개선은 올해까지는 흑자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도 전망도 있다는 관점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케미칼의 주력 제품이 PVC 가격도 전반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현재 21,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22,000원 정도가 적정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승률이 크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유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프로는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합성 수지 제품, 섬유 라인 체인이 좀 안 좋습니다. PX라든가 호남석의 주력 제품이 NEG라든가 그다음에 카프로 낙삼이라든가 PPA라든가 관련 제품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카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적자를 좀 예상하고 있는 쪽이에요. 다만 카프로의 매력 자체는 지금 PBR 지표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측면에서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상으로 개선돼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정 가격은 13,000원 내외 정도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가 11,000원대에서는 보유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은 매수 의견을, 그리고 하나케미칼과 카프로는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럼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 중에서 오늘 추천해 주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그래도 금호석유화학을 사실 추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친소에서 또 스타 주기도 했는데요. 금호석유, 그렇다면 추천해 주시는 그 이유 살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타딘 가격은 전반적인 약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호석유가 작년에 대규모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가장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합성수지 제품 가격에 비해서 지금 합성수지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중국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부진한 이유 자체가 중동적인 잉여 물량이 중국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제품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나 금호석유와 관련된 부타딘 가격은 부타딘 제품 자체는 상대적으로 중동 쪽에서 잉여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가장 탄력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 관점에서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현재 지금 주당 지표상으로 퍼는 조금 높지만은 PBR 수준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매수 가격은 월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실적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수하지 마시고 저는 10만 원대, 10만 3천 원 조정권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종목 바닥에서 11만 2천 원대가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0만 6천 원, 7천 원대 사봐야 수익력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10만 3천 원권 정도에서 내일 이후에 조정 시점에서 좀 매수하는 전략을 보내드리고 싶고요. 단기 목표 가격이 11만 2천 원입니다. 선절 가격은 9만 8천 원 정도 입찰한 시점에서 선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는 금호석유입니다. 적정 주가는 12만 5천 원까지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1만 2천 원, 손절 가격은 9만 8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돈 되는 기본 투자, 알파파워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2시 파워타임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